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계속되면서 세계 경제마저 출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과 러시아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난다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은 합의할 생각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있죠. 이미 미국은 자국민과 외교관들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시키며 여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고 한국도 그런 미국을 따르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는 러시아의 뿌리인 키예프 공국이 탄생한 지역으로 우크라이나는 중국의 대만과도 같이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이번 사단이 나게 된 건데요.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냉전시대 당시 동유럽권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창설된 일종의 국방조직으로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한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냉전 해체 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나토의 확장으로 러시아는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던 거죠. 러시아는 구소련 당시 독일이 통일되고 냉전이 해체되던 1990년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믿었지만 미국과 나토는 구두상일 뿐이지 문서상으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으로 결국 구속력이 없는 립서비스였다 이거죠. 거두절미하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그럼 진짜 전쟁이 나는 거냐? 이 부분일 텐데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 에너지, 무기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패배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이 세 가지 다 미국에 뒤지고 있죠. 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돈, 러시아의 통화는 루브라입니다. 루브라는 중국의 위안화보다 더 영향력이 작습니다. 러시아의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루브라의 가치는 폭락하곤 하죠. 다음으로 에너지. 러시아의 핵심 에너지는 천연가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출을 이 천연가스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폭락할 경우 과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것처럼 러시아 재정은 파탄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무기. 무기는 미제를 따라갈 재간이 없습니다. 물론 극초음속 미사일은 러시아가 앞서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없으면 미사일 하나 제대로 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러시아에 반도체 반입 제재를 가한다면 무기 체제에 큰 구멍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듯이 군대를 주둔시키는 걸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러시아는 과거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을 정도로 경제가 파탄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러시아에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기업 가즈프롬이 있다고 할 정도로 천연가스는 러시아의 핵심 수출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러시아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는 미리 재정을 비축하고 금을 사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 역시 장기전에서는 그저 시간 벌기용에 불과하죠. 그렇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하는 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판매에 심각한 부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우크라이나를 편입한다면 러시아의 유럽 천연가스 수출은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듯이 군대를 주둔시키는 이유를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우방, 중국을 연결해 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국민소득은 결국 에너지 수요를 부추겼죠. 그런데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에는 미중 관계가 너무도 멀리 갔습니다. 대체국인 호주 역시 미국과 한 배를 탔죠. 이뿐만이 아니고 반중 정서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의 천연가스는 중국의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시베리아의 심 같은 가스관이 중국에 더 건설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다만 문제는 러시아가 중국에 저렴하게 천연가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인데요. 이에 반해 미국의 이익은 명확합니다. 그동안 유럽 가스 시장을 장악했던 러시아의 파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 산유국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천연가스 생산량도 늘어났죠. 탄소 중립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석유보다 천연가스 소비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의 셰일가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제유가가 치솟을수록 인플레이션은 심화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은 더 커지게 됩니다.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 신흥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며 위기가 촉발되곤 하죠. 미국은 국제유가 급등에서 돈 벌어 금리 인상하면서 양털 깎기 하기 쉬워져 이래저래 이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면서 불안감을 오지게 조성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침공설의 중심에는 미국의 이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당장 가장 피해볼 국가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핵까지 포기하게 되면서 지금은 안보를 구걸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그 간절함 속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자비를 털어 민병대에 나서는 국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바닥만 보면 눕고 싶은 야비군이 있죠. 야비군. 농담이고요. 또 그 사이에 애매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슈레더 전 총리 같은 경우 친러 인사로 알려지며 노드스트림2 의장까지 할 정도로 독일은 러시아의 가스관이 절실합니다. EU가 사용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양은 40%지만 독일은 50%가 넘을 정도로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높습니다. 이렇게 풍력에너지 감소로 가뜩이나 가스대란에 시달린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친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으로 향하던 미국과 호주의 LNG선이 유럽으로 뱃머리를 돌리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조치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그래 괜찮아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합의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되면 얘네들도 합의해줄라나요? 그건 미지수이지만 아무튼 이러는 사이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은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러시아를 죽이려고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을 폭락시키면 될 겁니다. 과거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것이 장기 저유가에 빠지면서 재정이 고갈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는 100달러 선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는 미국이 러시아를 죽이려는 의도가 아닌 중국을 죽이기 위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 국방비 순위에서 러시아는 3위에 해당하고 경제 순위는 11위입니다. 반면 중국은 세계 국방비 순위 2위에다 경제 순위도 2위일 정도로 러시아보다 압도적입니다. 이런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러시아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했냐면 과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중국을 키워줬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국이 소련을 앞서 나가며 강력한 경쟁국이 되면서 소련은 결국 해체의 길을 걷게 되죠. 자, 다음은 러시아의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회사 가즈프롬의 주가를 볼까요?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돌고 있는 와중에도 큰 하락이 없다는 점이 이상한데요. 가즈프롬의 주가가 견조하다는 의미는 앞으로의 매출에 큰 타격이 없을 거라는 시장의 예상이 깔려있기 때문이겠죠. 여기에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돌면서 유럽 LNG 수출 최고치를 달성하게 되고 월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미국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설은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을 가져오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에 집중되었던 가스관을 중국 쪽으로 더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물론 이익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이 훨씬 더 큰 이득이 되겠죠.
미국은 유럽이라는 신시장이 열리는 거지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손해본 파이만큼 중국 시장으로 대신하는 작업이 될 테니까요. 다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러시아는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이번 사태로 촉발될 고유가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국가는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중국이 될 겁니다. 러시아가 중국의 우방이라고 하지만 중국에게 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천연가스를 넘겨주지는 않겠죠. 결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중국에게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서게 되겠죠. 오죽하면 한국마저 최대 수출액을 올리고 있지만 무역 수지는 적자를 볼 만큼 지금 에너지와 원자재값 급등은 수출 주도형 국가에게는 쥐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돌기 이전에 중동의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석유시설에 드론 공격이 있었는데요. 이게 미국이 손을 먼저 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타이밍이 너무 들어맞으니까요. 오늘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중국의 수출이 살아나며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진행되어 온 미중 무역 분쟁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침공설이 중국의 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설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중국의 무역 적자는 앞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미국의 이런 작업을 통해 중국이 위기에 빠진다면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도 같은 위기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이런 의도를 잘 간파해 한국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